안녕하세요. 반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대세가 다 되어가는 느낌이 들죠. 앞으로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완전히 틈새 아니면 손절하는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 그게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무순이 줍줍을 말하는 거죠. 기존에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거의 털어내지 못해서 그냥 어거지로 끼워 넣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힐스테이트가 강동구에서 오픈을 하면서 그것도 4년 전 가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서울 분양가 14억 이상으로 치고 나오는 것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반값 수준인데 7억대 분양가 경쟁률은 어떠했을까? 특별 공급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존의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6가구, 물량도 제법 두툼하게 나왔죠. 계약 취소분이라서 특공이 끼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6,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시 대세가 되는 건 분양가가 뒤로 가는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 분양가, 그러니까 10억 이하로 나오는 서울 분양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순이 청약은 일단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무한궤도적인 특징이 있어서 일정한 텀을 가지면서 시간적 틈을 벌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친 듯이 오른 요즘 분양가와는 체감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딱 오거든. 이거 안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현대건설에서 나온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경쟁률이 2,78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 수치로 적용한 경쟁률인데도, 그것도 특공 무순인데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보인 것도, 지금 분양시장 가격대가 정말 손절할 수밖에 없는 뜨악한 상황이라는 걸 무순이 결집 현상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특히 다자녀 3가구, 국평이었는데 5,500명이 몰렸어요. 역대급 다자녀 경쟁률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무순이에서 그만큼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여파도 있겠죠. 게다가 신혼부부 안 가구도 거의 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도 거의 4,000명 훌쩍 넘어버렸네요. 이렇게 특공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건 지금 젊은 세대가 노도강 중심으로 9억 이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과 동시에 틈새로 이렇게 나오는 서울 무순이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상당히 노도강보다 낮은 신축 아파트로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눈 돌아가는 거죠. 오늘 5월 9일에는 일반 분양 차례입니다. 그러니 여기 체크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잊지 마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01제곱에서 나오는 물량, 요즘 분양가와는 확실히 저렴한 캐릭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날 무순이로 나왔던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13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분양가로 나온 곳이었는데 계속해서 무순이에서 찬물을 먹었던 곳이죠. 근데 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2자리 숫자로 나왔어요. 이것도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가 있겠죠. 선착순 분양까지 동원해가면서 털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이게 제대로 먹히질 않아서 이번에 무순이로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한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여기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물량 물어가기 위해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2자리 숫자 경쟁률이 있지만 계속해서 계약 취소가 뜨는 바람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곳.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동탄 이신도시 제일풍경채 퍼스트이어, 여기는 신주거 문화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적으로 동탄역과는 되게 먼데 바로 경계선상에서 삼성반도체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공양 특공인데도 경쟁률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세대 할까 말까였는데 33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에서 114제곱이 4억에 나온, 이거 전국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집하려는 수요가 붙은 걸로 보이는데 15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방에서도 신축을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매집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지금 무순이는 전방위적으로 광풍이 불듯이 엄청난 수요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일단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고분양가 떠받치는 호구되기 싫은 기조의 심리는 그냥
모내기 심어놓은 모판처럼 딱 정리가 돼서 각을 잡고 있는 형국. 결국 지금 청약 시장의 키워드는 물론 가격이겠죠. 이거 조정되지 않고는 기존 선수 같은 가격 태그 달고 나오는 것들 줄줄이 뭐 물을 먹을 판인데 시행사도 절대 한 발도 양보하지 못할 건 이렇게 무순위로 돌리면 1년만 버티게 되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초기 분양가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싸다라는 착시 현상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거라도 뭐 사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잔여 물량이 소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양시장의 양상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왜냐? 분양가가 절대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 변곡점, 바로 매매시장에서의 가격대가 대폭 출렁거리는 양상이 체감적으로 확 느껴질 때 분양가가 뒤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가 오는 건데 매매가가 떡나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는 주변 시세 자체의 경쟁력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뭐 안면 몰수하고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늘에 새카만 화살이 그냥 아래로 뚝뚝뚝뚝뚝뚝뚝 소낙비처럼 떨어지는 집값 양상이 눈에 띄게 확인이 진행이 되면 분양가도 뭐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화살바지 돼서 고슴도치 되는 거 뻔한데 이런 걸 원하는 건설사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서울 매물 추이는 다분히 84,000건을 끝까지 유지하는, 어제 82,000건에서 다시 하루 만에 2,000건이 폭증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땡기고 늘리고가 진행이 되면서 매물은 거의 뭐 10만 건 쪽으로 넘어가는 고목나무가 될 것 같고, 집값은 지금 뭐 거의 혼조세를 보이는 듯한 착시 현상,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뭐 대장단지들이 넘어가는 치명적인 집값 변동 추이가 릴레이식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가게 되는 건데, 이걸 뭐 자꾸 호가가 버티고 가려는 줄다리기 지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는 일부 아주 편협한 입지에서 나오는 신고가를 집값 상승 반등으로 물어주는, 뭐 박을 터지게 하기 위한 흥부의 제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박을 썰어도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맹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매물 증가량이 넘버 1,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건 이참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잖아. 미국의 움직임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오르는 국채, 급물살 타는 환율, 요지부동 고금리, 증시의 하락. 이걸 다시 만회하기 위한 제롬 파월의 접대 멘트. 그러면 다시 국채는 진정되고 증시는 오르고 금리는 내릴 거라는 풍성한 썰들 돌아다니고, 다시 매파들이 금리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뻥뿌질, 다시 국채 오르고 환율 요동치고 증시가 다시 날아가는, 아니 이렇게 무한궤도 돌리는 이유가 뭐야? 단순히 한국 부동산의 희망회로 전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빅픽처, 큰 그림은 달러를 그런 식으로 굴리겠다는 겁니다. 결코 달러가 모든 자산 시장을 잠식하지 않는다라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멘트 쳐주면서 시장을 안심시키지만 결국 산 정상에는 달러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해 2024년도 그대로 그 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제롬 파월이 슬쩍 금리 인상이라는 말은 뭐 앞으로 없을 거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같은 연준 위원이 뒤통수를 무섭게 갈기지 않았습니까? 미니애폴리스 연준 은행 총재가 인플레가 3%에서 내려오기 어렵다는 말을 꺼내면서 통화 정책을 더욱 긴축해야 한다는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고 있는데, 다시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파월의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 매우 낮다라는 말도 결국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서로 너는 굿맨 해라, 나는 배드맨 하라, 역할 분담해서 금리를 조각칼로 새기듯이 아주 정교한 플랜을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을 그대로 떠안고 가기에는 다주택자들도 이제 뭐 너무 지쳤어. 피로도가 장난 아니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본격적인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뭐 본격적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반복되는 미국 고금리 상황의 타겟은 절대로 금리 인하로는 갈 가능성 제로. 그러니 서울 집값 오른다는 소리 거짓말 같아요. 이미 뭐 영끌족들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분위기 띄우기가 얼마나 신기루 같은 말인지, 노도강은 뭐 회전율이 기본적으로 좋은 곳인데 서울 집값의 선제 지표로서의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주는 곳, 서울이 오른다는 소리가 결국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표가 여기서 쏟아진다는 얘기죠. 결국 수요자가 외면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 뭐 당연히 집값은 날아가게 되는 거고, 노도강은 지금 뭐 아비규환 상태죠. 빨리 팔고 나와야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수요는 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초반에 언급한 무순위 경쟁률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지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축 시장도 매매가가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경제 공식이 부동산 시장에서 무너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러니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집값 최대 변곡점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부동산 히스토리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잘 기다리면서 오늘 찬스 강동구에서 나오는 곳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대세는 가격이죠. 이 포인트 하나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 동시에 이런 영향을 분양가도 앞으로 받게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무랑 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